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77번째 시간. 오늘은 이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 준 3급 배정 한자로 되어 있고요. 넘을 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넘는 것도 되고 뛰어넘는 것도 되죠. 총 12획이고 달릴 주자가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간화자나 신자체는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겼지만 줄여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획이 됩니다. 이 글자는 달릴 주자하고 도끼 월자가 결합한 글자입니다. 도끼와 달리다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이 넘을 월자에 대해서는 오늘의 한자 177번, 월척, 291번, 새꽃이 얘기할 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넘을 월자의 그 근문을 보시면 거의 이 도끼 월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월자는 곧 도끼 월자하고도 통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가다의 뜻을 좀 더 강조한 그런 글자가 됩니다. 소전체를 보시면 달릴 주자가 확실히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끼 월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누가 봐도 도끼를 세워놓은 것 같죠? 그리고 아까 봤던 근문의 모습도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좀 더 이렇게 장식이 달린 도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도끼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쇠금을 넣기도 하죠. 이건 다음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달릴 주자도 보실까요? 오늘의 한자어 57번 컨텐츠 주마등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재밌는 글자입니다. 달릴 주자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뭔가 점프를 하는 혹은 달리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아래는 그칠 지자입니다만 발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점프를 높이 한다든가 아니면 빨리 뛴다든가 하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전체도 상당히 역동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달릴 분자는 조금 더 역동성이 살아났습니다. 금일 한자 160번째 컨텐츠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발이 3개나 있죠. 이건 매우 빨리 달린다, 분주하다 할 때도 이 분자를 쓰는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넘을 월자에 대해서 허시는 설문회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야. 이거는 법도 도자입니다만 보통 길이를 재는 걸 말하죠. 길이의 단위나 이런 것을 법으로 정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수가 있는 건널 도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도 도보다는 물을 건넌다. 펄쩍 뛰어넘어서 강의 반대편으로 가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달릴 주자의 뜻을 따르고 당연히 도끼 월자는 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건 소리를 나타낸다 해서 허시는 이 글자를 형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에서 보여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 넘을 월자를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나라 이름, 지역 이름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한때는 절강성, 지금은 뭐 절강이나 아니면 복건성 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이민족을 뜻하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광동, 광서 혹은 지금 베트남, 월남의 북쪽 부분까지 이 월이라는 다양한 민족이 분포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민족이 주로 도끼를 들고 국경을 침입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림처럼 도끼를 휘두를 때 칼과는 다르게, 창과는 다르게 궤적이 보통 이렇게 장작을 패거나 아니면 전쟁을 할 때도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겠죠. 이 포물선, 이 곡선을 따라가면 이게 바로 점프를 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런 방향이나 어떤 움직임을 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역이든 아니면 사람이 점프를 하는, 앞으로 뛰어가면서 점프를 하는 모습이든 우리나라의 뛰다 라는 의미가 달리다의 의미도 있고 점프하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넘을 월보다는 뛸 월자라고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도끼 월자가 들어간 것 한번 보실까요? 넘을 월자는 저는 그래서 도끼의 궤적이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물론 월나라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남쪽의 오랑캐, 남만 지역에 살던 무시무시한 도끼를 휘두르던 민족일 수도 있겠죠.
국경도 자주 넘어왔고요. 여기에 쇠금을 붙이면 도끼 월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 이민족을 뜻한다고 봤을 때는 좀 경멸한다는 뜻도 있겠죠. 개견자를 붙이면 개사슴 녹변을 붙이면 놀라 달아날 월이 되고요. 마음심을 붙이면 어리석을 월자가 됩니다. 그리고 귀신귀자를 붙이면 갑자기 훌이라는 글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발족자를 붙이면 달리는 모양 월이 됩니다. 아까 달릴 주자에 보시면 이렇게 점프를 하듯이 뛰는 모양을 볼 수 있죠. 그런 건 발족자하고 도끼 월자는 일정한 방향이나 이러한 궤적을 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을 월자가 들어가는 단어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건 보통 넘다, 뛰어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월담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월담이라고 했을 때 담이 이건 과연 한자 도금이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담이라는 것은 순수 우리말로 분류가 되어 있고 담에 해당하는 한자는 장이 되죠. 장. 그래서 우리가 담장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담이 장이고 장이 담입니다. 그래서 월담이라고 하면 담을 넘는다라고 얘기하고요. 월장이라고 해도 됩니다. 뭐 담벼락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담이라는 글자가 순 우리말이라는 사실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마치 범이라는 글자가 한자고 호랑이라는 글자가 우리말 같은 그런 것과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범은 순수 우리말이고 호랑 자체가 일이랑자를 쓰는 거니까 범호자에다가요. 이것이 오히려 한자어가 되는 것이죠. 우월하다 할 때 우월도 월자를 씁니다. 뛰어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명사, 다른 것보다 나음, 탁월하다 할 때도 월자를 씁니다. 남보다 두드러지게 뛰어남, 월이 쓰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월하다 할 때 이월도 있습니다. 옮겨서 넘기는 것이죠. 다음 달로 이렇게 넘기는 것입니다. 특히 경영 용어로서 부기에서 한쪽의 합계를 그 다음 쪽으로 넘기는 일을 이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유월이 있습니다. 온유월 할 때 유월이 아니고요. 한도를 넘는다는 뜻인데 이것도 넘을 유자이고 넘을 월자 비슷한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한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특히 6월만은 잘 안 쓰고요. 6월절이라는 기독교와 관련된 명사가 있습니다. 제가 교리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일을 기념하는 유대교의 축제일. 하늘의 천사가 밤중에 이집트의 각 집에 마다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가는 거죠. 넘어가는 겁니다. 6월. 재앙을 받지 않는 일을 기념한 데서 유래한다. 원어는 파스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건너뛴다는 뜻의 6월에 절기를 할 때 절자를 결합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넘을 월자라는 글자를 금일 한자 177번 컨텐츠를 통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달릴 주자와 도끼 월자의 결합이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도끼의 궤적과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월 지역에 있든 아니면 단순히 발음 요소로 작용해서 형성자를 이루고 있든 이 넘을 월자는 달릴 주자와 도끼 월자의 결합자인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를 통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